보유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뭐,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그동안에 그 온천지구 안양, 호계동에 있는 거죠? 예, 예. 좀 그동안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사업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예. 제가 지도 보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온천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안양 온천을 끼고 있다 해서 그 온천지구라고 하는 그 재개발 구역 명칭이 이제 붙여진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범계역 쪽에서 이제 조금 가까운 쪽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예. 이 동안구 일대, 예를 덕현지구라든지요, 그다음에 임곡지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이주 철거를 시작해서 지금 착공문이 들어갔거든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 온천 재개발 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곧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설립 인가는 끝났는데, 예. 사업 시행 인가를 아직 못 받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사업 시행 인가만 잘 떨어진다면요, 여기가 한 1,500세대 되는 그런 대단지의 재개발,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이 정도 되면은요, 사업성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양호한 지역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하신 지가 한 1년 됐지만은요, 1년 됐지만은 좀 더 가지고 계시다가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처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끝까지 좀 가지고 가셨어도 괜찮은, 즉 보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안양의 구도심 재개발 지역 중에서 이쪽 동안구 일대나 호계동 이 일대가 많이 이게 변화가 주어지는 그런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찌됐든 또 4호선 범계역하고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촌이라는 그런 또 호재를 같이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지역도 가지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보유 가치 있다. 그래서 투자 잘 하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가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가격이 낮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가격이 낮은 데는 몇 가지 또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거주하면서 좀 차익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지도를 보면은 바로 6호선 창신역 바로 옆에 있는 게 쌍용 1차, 2차 대단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가격이요. 지금 30평대 예를 들어 32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32평이 한 5억 초반선입니다. 네. 예, 5억 초반선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한 예를 들어서 42평이라고 할까요? 예, 42평 같은 경우도 한 5억 중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명색이 서울의 종로구, 그 다음에 역세권인데, 역세권에서 30평대가 5억 초반, 40평대가 5억 중반, 이런 아파트 단지 찾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저평가됐느냐? 첫 번째는 이게 한 26년 정도 된 어느 정도 좀 노후도가 있다. 노후도가 있다는 거가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이쪽 신설동 쪽만 가도 새 아파트 가격이 30평대가 7억이 넘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사실 이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 언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창신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다 보면 요즘 여름철 같으면은 상당히 등에 땀이 많이 벨 수 있는 그런 약간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근에 이 에스컬레이터, 그 입주자가 이게 각 호실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약간 언덕이고 또 뒤편은 좀 바위 같은 게 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너무 언덕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평가가 됐는데요. 그래도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종로구이기 때문에 동대문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쪽에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거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한 이렇게 저평가된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힘은 좀 있겠다. 따라서 편하게 실거주 용도라면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서 실거주 하다 보면은 가격이 금방 6억 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하고 차이가 2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매수하셔서 실거주 하시는 쪽으로 제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적인 게 이 동부이천동, 동부이천동에 한가람하고 현대 그쪽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쪽에 있는 북한간 성원 아파트, 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동부이천동하고요, 동부이천동하고 서부이천동. 자, 우리가 이제 동부이천동하고 서부이천동이 행정동 이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1동, 2002동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지역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동부이천동은 기본적으로 더블역세권에 있습니다. 4호선 중앙경의선 거기다가 대고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이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거기다 대고 또 신분당선까지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 이 동부 이천동이라는 거고요. 서부 이천동은 말 그대로 이 교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교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자, 이런 어떤 교통적, 입지적인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강조망은 성원 아파트가 이 한강변에 쭉 두 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강조망은 성원 아파트가 훨씬 좋죠. 그렇지만은 이쪽은
이 미군들 빠져나가면은 이 전부 공원되는 공원 조망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강 조망을 택할 건지 공원 조망을 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는 이제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적인 측면에서 동부이천동과 서부이천동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서부이천동은 기본적으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제 배후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물론 앞으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도 네. 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그 효과하고 저는 비교를 했을 때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도 이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공원으로 만드는 그 효과가 저는 이것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보다 이 공원 효과가 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전용 면적 한 60제곱미터, 24평이나 25평 기준으로 가격은 비슷해요. 여기도 한 11억 가까이 되고요. 이쪽도 한 11억 가까이 됩니다. 가격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입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학군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그래도 서부이천동 투자보다도 왜냐하면 종전에 성원 아파트나 이게 서부이천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가 국제 업무지구에 포함됐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부이천동 쪽이 좀 더 안정적이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매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서부이천동도 물론 충분한 개발 호재를 안고 가는 지역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아직 굉장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저는 동부이천동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예상이 되신다면은 서부이천동 북한강 성원 아파트도 괜찮습니다만 그보다 좀 더 매력적이고 더 많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서부이천동이 아니라 저는 동부이천동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동부이천동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보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학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현재 생활 편의시설 이런 측면에서 현재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이천동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일 단계, 2단계, 이게 3단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3단계 구역 같습니다. 3단계 구역. 3단계 구역은 대부분이 아직은 예정구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정구역. 자, 그러면서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남 구도심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에. 대부분 대지가 한 20평, 크면 한 30평, 굉장히 이런 적은 면적의 이런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성남 구도심이 서울에서 철거 난민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시켰던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게 대지 20평. 그렇다니까 대지 20평을 가지고 내가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주차 대출 때문에 거의 신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애물단지. 그러면 이런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잘 팔 수 있을 거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즉,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처분을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20평짜리가 많기 때문에 20평, 20평 해서 한 3집 정도 묶어서 같이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그런 뭔가 매도를 하실 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3단계 구역은 투자 가치나 보유 가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 모색하시라. 그렇게 해서 매도하시라. 아니면은 한 2집, 3집 묶어서 공동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성남 구도심의 3단계 구역은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 가치가 높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문자 주신 분 제 의견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2억 4천에서 3억이라는 가격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문자 주신 내용 중에 실평수가 10평인데 투룸이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모델하우스에 갔다 왔는데요. 한 실평수 9평이나 10평 정도 되면요, 투룸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리형 원룸,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룸이라고 하죠. 그럼 분리형 원룸이 훨씬 더 개방감 있고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평수 10평의 투룸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실이 거의 없는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 주신 분만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기본적으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적어도 12평 가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소형 주택에서는 1평, 2평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좀 면적이 좀 어중간하다. 따라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